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엑셀에 하나의 관리가 되고 하나처럼 관리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맨날 푸시하고 있어요. 우리 쇼핑몰 100개 하자, 100개 하자, 100개 하자. 네, 100개라고 생각하면은 한 10개는 적겠죠.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22개 딱 했거든요. 22개, 최근까지. 예, 그게 관점이 확 바뀌니까 이게 제가 편의점이 22개라고 쳐봐요. 좀 부자겠죠. 예, 엄청 부자겠죠. 그러면 편의점 같은 경우 월세가 나가겠죠. 월세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부분에 온라인은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200개가 넘는 오픈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 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왜 보는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소리가 오늘 당인지 모두들 불안해하고 IMF 당시의 그러나 영상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저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2580이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종용 씨는 IMF가 한창이던 지난 99년 젊었을 때부터 운영해오던 시계 보는 상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래 업체들로부터 물품 배분을 받지 못해 사채까지 얻었지만 연쇄 부도의 파도를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빚만 수억 원.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회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이거 차라리 딴 데라고 하겠지. 근데는 빚만 했었지. 가면 소리가 나만 공사이나 했으면 밤 12시 이종용 씨가 도착한 곳은 24시간 사우나. 인덱스는 이 씨는 매일 2시간 정도 청소를 합니다. 목욕탕 청소를 끝내면 곧장 신문 보고서로 달려갑니다. 새벽 2시. 초백세력이 강하던 단지에 2시 술을 줬는데 채 2시간도 걸리지 않는 데는 쏟아지는 거의 뭐 뻔하고 참던데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꼬박 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탕 청소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떡 배달하고. 그리고 1시간 이 씨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자면서 죽어버리거든. 정말 맛있어요. 하루 20시간 7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씨가 버는 돈은 한 달에 450만 원. 대부분 빚을 갚는 데 들어가지만 그래도 행복. 저는 정말 행복했을까 싶어요. 예, 와이프 가족들이랑 다 못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PD가 동기부여 시킨다고 행복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2008년도 영상이죠. 오래된 영상. 이제 이 씨의 서울금은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벗어나 부인과 단둘이 함께할 수 있는 전셋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IMF 당시에 희망을 주려고 영상을 만든 영상인데 여기에서 그냥 소개만 좀 짚어드리고 왜 이 영상을 보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종용 씨 검색하면 대장암으로 고인이 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55세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시고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죠. 10년 동안 3억 5천의 부채를 탕감했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막 크게 성공하신 분들 막 자산이 1,000억이래요. 근데 부채가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릇이나 뭐 환경이나 지식에 따라서 이게 부채가 아파트 그냥 하나 부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근데 2008년도 영상이니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최악인 거는 하루 20시간 중에 7시간 아르바이트, 20시간, 20시간 일했다는 거고, 잠자는 시간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3, 4시간 잔 건가? 한두 시간 잔 건가? 그렇죠.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긍정적인 거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열심히 사는구나. 굉장하다. 초인의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근데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까지 일을 하니까 돌아가셨죠. 저희가 박사들이 보통 7시간, 8시간을 자야 건강 관련한 분야에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대요. 결국은 안 걸린대요. 이렇게 잠을 못 자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7시간, 8시간이라면은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 날아가죠. 저희 보통 3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55세에 일을 하시고. 보통 공무원들 55세에 퇴직하죠. 그리고 65세는 반드시 퇴직을 해요. 어찌됐든. 내 거를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할 거, 종잣돈 있는 사업을 할 거 아니면 이런 아르바이트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삼성 대직원 나와도 경비원 하는 게 요즘 세상에 교수 하더라도 65세 이후로. 근데 60세부터 저희 오래 사는 제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세, 120세, 그죠? 30년, 도합 60년. 그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500만 원씩, 450만 원씩 10년 내리 모아서 3억 5천, 20년 내리 모아도 7억. 근데 이런 얘기하면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65세 이후로 500만 원씩 매달 생활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자산이 20억이 있어야 된대. 20억. 20억을 모으기에는 터무니없죠. 10년 500만 원씩 내리 꼬박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이 잠자는 시간에 돈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말 행복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안 걸렸을 때 덜컥 가슴이 내려왔고 병원비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뭐가 있죠? 뭐 주식이나 코인도 있겠지만은 쇼핑몰. 그러니까 다른 종잣돈이 들어가는 뭐 주식, 코인, 부동산에 비하면 리스크도 있잖아요. 쇼핑몰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잠자는 시간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죠? 잠자고 시간 일어나면은 팔려 나가는 시스템. 그거를 구축하자. 네, 정답너예요. 잠자는. 그러니까 20억이 없으면은 자산 20억이라도 모으자. 네, 저는 현금 20억가 넘는데 자산 20억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잠자고 일어나면 쇼핑몰 돈이 들어오니까. 네,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잠자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20억을 모으자.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크게 커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를 안 해도 5일 뒤에 하루 재택근무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90%, 80%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질 거예요. 플랫폼을 잘 쓰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그러니 지금 쿠팡은 그렇게 탑재하고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도 늘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들었어. 모바일도 안 늘고 PC가 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어떻게 보겠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 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보면 기회였더라고요. 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플랫폼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진짜 많거든요. 막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너무나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 독식이고 MS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한 20% 80% 먹게 되면 구조해야 되거든요. 자연 법칙은 평등하게 이분이 공평하게 플레이. 세상 법칙은 20%가 80%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다. 뭘로 지배하냐? 총균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40년 동안 위기가 아니었던 적 없죠. 언론에서 항상 IMF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위기, 그리고 상고위기라고 해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자영업자들 힘들다. 최근에 정치까지 되게 위기죠. 근데 끝나고 하더라도 경제학 박사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IMF가 다시 올 거라는 거. 저는 올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도 다시 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돈 많이 찍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너무 많이 찍어서 거품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기는 기회다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요.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로미 달만들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인데 이거는 항상 역사가 반복할 때 지배계층이 피지배층을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지는 전쟁이나 무력, 총칼. 두 번째,
균, 코로나균, 탄자균, 새, 기술이나 자본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IMF 당시 때 저희 재벌집 막내 아들 OTP 보셨나요? 성준기 나온 거? 네. 미래 얘기하면 강남 땅, 분당 땅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1조를 벌었대요. 하루에만 1조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사전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양털깎기라는 거예요. 일부러 위기를 조장해서 기회를. 이미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돼 있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코로나 때 어디서 돈을 많이 벌었죠?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셀러분들 마스크. 저는 안타깝게 마스크를 못했어요. 근데 마스크들도 많이 벌었겠죠. 의사분들도 많이 벌었고. 지금 선거익이 코로나 같은 뭐 환경은 아니지만은 쿠팡 같은 데도 많이 버는 거 아세요? 쿠팡이 한국 회사 아니죠? 네, 나스닥 상장한 미국 회사예요. 쿠팡 셀러분들 수수료 많이 뜯긴데도 불구하고 쿠팡에 주문이 많이 나오니까 한단 말이에요. 미국 채권의 미국 주식. 그죠? 코인 엄청 올랐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거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이 진보가 되는데 왜 빈곤이 안 없어지냐? 기득권층 때문에 안 없어지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왕이면 기회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기득권 해가지고. 만약에 IMF 다시 오면 어떠실 거예요? 저는 달러를 모으고 있거든요. 왜? IMF 당시에 달러로 건물 사신 분들 1,000억 부자가 됐을 때요. 진짜 달러 모으고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유튜브 달러로 들어오니까. 네.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선택을 하는 거다. 짚어드리고 싶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전 대학교 때 IMF였었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로 빚쟁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때 굿모닝 신한증권이라는 증권사 여의도 지점 다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되게 성공했다고 느꼈었어요. 명함을 쭉 주는데 굿모닝 신한증권 PB.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딱 느꼈을 때. 근데 저는 군대를 제 때만 하더라도 구타 가혹행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군대를 막 희한한 군대를 갔다 가지고 구타 가혹행위를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느꼈어요. 큰 조직에 사람은 소모품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큰 조직이 영업사원 하면서 그때 군대 시절 확 느껴지더라고요. 소모품. 왜 금융위기 때 제 친구들한테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친구들은 주식이나 펀드 다 끌어모았는데 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침에 7시 반 출근, 11시 퇴근하면서 막 펀딩을 유치하고 PB센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제 운명의 선택은 난데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했던 게 이 당시에도 쇼핑몰인데 그 당시에는 아우라는 자사몰을 했어요. 지금 쇼핑몰은 되게 편해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입점하는데 그 준비서류만 있으면 금방 입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우라 쇼핑몰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의류 쇼핑몰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물건들 사입해서 자사몰하고 그 광고 비용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잡을 했습니다. 낮에는 광고 영업하고 저녁에 쇼핑몰. 왜 광고비도 들어가야 되고 쇼핑몰 만들 때 물건 사입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잘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쇼핑몰을 팔았어요. 그래도 억 단위로. 네. 그거를 제가 좀 실수였던 게 그거 팔고 나서 갭 투자라는 걸 실수를 좀 해요. 갭 투자. 네. 갭 투자가 왜 실수였냐면은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란다라는 회사 아시죠? 무신사라는 회사. 지금 막 건물들이 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팔고 갭 투자라는 거에서 막 공저라고 써있잖아요. 왜 실수였는지 좀 돌이켜볼게요. 그때 이제 쇼핑몰에 다시 와서 다시 이제 다시 행복한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 좀 힘들었던 게 경제적으로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갭 투자 아시죠? 7, 8년도에 갭 투자는 용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그 당시 전세를 거래 투자였거든요. 어떻게 아파트 2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 그래서 이 아파트 가지고 실제로 사면서 제 명의로 한 3채, 와이프 명의로 3채. 근데 그게 그 불행이 씨앗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대출받아도 메꾸고. 그거를 와이프랑 맨날 싸우게 되더라고요. 너 때문에 대출 받았잖아. 그러면서 맨날 싸우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좀 힘들었던 게 차량도 경매 압류로 날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복귀를 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까 이종영 씨처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힘들어졌을까? 그 당시 많은 책을 들었거든요. 많은 책을. 지금도 역시나 책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중요하구나.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중요해.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알면은 뭐 절대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창업 시장에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보통 한두 번의 창업은 실패한대요. 세 번째 창업 때 성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두 번의 창업.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업은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한 얘기인데 언젠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피터 트리라고 이 사람 다 억만장者만드는 미국의 재계에 도널드 트럼프를 움직이고 앨런 머스크 후견인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마존 모든 사업은 제로로 수렴한다. 흥망성쇠가 있다. 어떤 논리냐면 시장이 항상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적을 때는 기회 시장인데 경쟁자들이 많으면 레드오션 시장 빠져나야 된다. 내 아이템이 어떤 식인지를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커머스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떤 식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사업은 내가 본질 강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갭 투자 떨어지는데 본질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떨어뜨리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곱하기는 확장성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삼성, 반도체, 현대차, 기아차 수출해서 그런 거죠. 외수거래에서. 세 번째는 승자의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정비.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아파트 갭 투자 떨어졌던 이유가 법인세만 40억을 냈어요. 법인세 20% 내죠. 두 개 법인으로 200억 매출. 돈 엄청 잘 벌었죠 회사가. 네. 물론 그거가 좀 회장님이 아베기라고 해서 아베기라고 해서 아파트 100채 산다고 실제로 아파트 100채를 샀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거든요 결국 아파트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인테리어 되게 화려하죠. 소파 하나가 1,000만원짜리 소파였어요. 고정비가 엄청 셌겠죠. 법인 차량 세대. 네. 장사가 계속 잘 된다는. 그리고 임차인한테 돈을 받은 건데 실제로 임차인이 좀 부자인데 이런 부분 있죠. 그거를 저희 주변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곱하기는 하나라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본질 강화 마이너스, 확장성이 마이너스, 승자의 함정 고정비 마이너스. 주변에 제 친구 중에 김규 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갔다 갔어요. 1년 전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산 친구예요. 낮에는 안산의 공익중개사 사무실 운영했어요. 저녁에는 완전 다른 빠맹이절을 했어요. 사장님 앞에서. 근데 이 친구가 실수를 했네요. 빨리 인수해버렸어요. 코로나 이전. 모르긴 몰랐는데 3억이 들어갔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더 놀랬던 거 뭐냐면은 여기 월세가 1,500만 원이 들었대요. 사당역 바로 앞에. 가보니까 엄청 커요. 바랑 컵이랑 붙어있어요. 처음에 제가 부러워했거든요. 낮에 공익의 사장님, 저녁에 바 사장님. 예쁜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가보니까 월세 1,500이라고 얘기 듣고 미쳤다. 너 건물주를 위해 사는 거 같다. 빨리 팔아라는데 3억에 내가 다 안 팔린다는 거. 자기가 걸리기 힘들고 보고. 근데 코로나 끝나고 장사가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좋았대요. 다 안 됐대요. 결국은 작년 12월 달에 타산 면책했어요. 네, 와이프랑 이혼했고. 1년 지나고 여기 오더라고요. 원래는 좋은 차를 몰고 다녔는데, 원래 여기 오라고 하니까 자기 차 없다고 못 온대요. 근데 최근에 왔어요. 차 보는 거니까 조그만 경찰 바꿨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약간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날라갔잖아요. 왜? 승자의 함정, 월세 1,500만원. 그죠? 확장성, 본질감한 간판 바꾸는 100만원, 인테리어 1,000만원. 그죠? 온라인 사업 한번 볼게요. 온라인 사업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어떤 거를 본질감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셀러 마스터라는 도구가 3개가 있어요. 셀러 마스터, 아이템 스카우트, 블랙키. 한 번씩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셀러 마스터에 마스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마스크 검색하면은 경쟁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스크. 네. 여기다가 마스크, 오메가3 그런 거 검색하면은 경쟁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마스크는 경쟁 비율이 100에 가까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오메가3 경쟁 비율이 다 3, 2 정도밖에 안 나요. 대표적인 상품이. 경쟁 비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집인데 그 간판이 나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게 희한하죠. 첫 번째, 그 간판에 대한. 그 두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도구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소팔메토라는 게 잘 팔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밀크시스, 소팔메토, 뭐 아니면 오메가3, 프로폴리스 이런 거 보면은 계속 키워드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소팔메트 시리즈가 있어요. TV에서 광고하는 거. 전립선 소팔메트 검색수가 많고 이런 것처럼 주식 발굴하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 제목이라는 게 어떤 아이템 그리고 제목이 오프라인으로 간판 바꾼데 100만 원, 200만 원, 인테리어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온라인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나요?
안 그래요. 요즘에 제조사에서 인테리어 되게 잘해요. 오히려 내가 손 안 대는 게 우율이에요. 괜히 손 댔다가 뭐 가대가고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인테리어 거기도 제조사에 나온 인테리어. 이 댓글 같은 거는 저희가 하다못해 맛집이라고 소문나게 가잖아요. 배달님들도 점수 이렇게 정리 높고 그런데 주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가는 갈수록 쌓여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가구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고객의 반응이 빨리빨리 해주잖아요. 반응 결정 다 듣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쌓여나가는 본질 강화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시간만 들어가네요. 그죠? 확장성. 두 번째 확장성 볼게요. 제랑 이제 와이프랑 공유하는 계정이에요. 제 와이프가 건강인내식품을 작년 8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중국부에는 지금 하는 친구고, 근데 8월달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쇼핑몰 개수를 늘려나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22개 했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네, 이런 식으로 80개 쇼핑몰 매장이라고 써있죠. 목표가 80개라는 거예요. 80개니까 20개 적게 보이죠. 왜냐면 예전에 아베큐 했었거든요. 홍콩 기억나시죠? 아베큐. 아파트 대체한다고 많이 했었잖아요. 아파트 15채 샀죠. 여기 대표님 15채 하셨어요. 영업의 신이에요. 영업 진짜 미친 듯이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쇼핑몰 100개에도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월세도 나갈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쇼핑몰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 플레이 오토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가 이렇게 관리가 돼요. 10개 쇼핑몰 하나의 쇼핑몰처럼. 네.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면 월비용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장성이라는 거 볼게요. 오픈마켓이 확장성이 200개가 넘는다. 연동 쇼핑몰이 저희가 그냥 스마트만 있지 않다. 오픈마켓 소셜 임대형 있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번에 소셜 커머스 TVF 사태 아시죠? 1조 4천억. 네, 3개월 만에. 셀러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됐단 말이에요. 1조 4천억이면 한 달에 몇천억이에요. 그죠? 네. TMF 소셜 커머스, 꼴등인 소셜 커머스가 그렇게는 많이 웃기는데, 스마트 쿠팡 10원과 지마켓 옵션. 주문 안 들어올 것 같죠? 주문 들어옵니다. 무조건 입점하는 순간, 락인 효과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요. 저는 롯데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롯데원이 주문이 왜 들어오는지 보니까 롯데백화점 유저들이 주문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쿠팡 11분과 지마켓, 스스, 스마트스토어 스스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켓을 넓혀가니까 그냥 하루에 매일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번달아가면 SEO를 신경을 안 써도. 그죠? 여름 때부터 471개가 팔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볼 때 사치품에 속하더라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대구 수성구 아파트, 그런 데 사신 분들 주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아이템에 대한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묘목이 중요하다, 확장성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거의 전무하다. 20개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치면은 월비용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장사가 안 돼도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잘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창업 관련한 유튜브를 하니까 창업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놀랬던 게 우리나라 A급 상권이 임대료가 3천만 원 가까이더라는 거예요. 명동 그런데 엄청 비싸죠. 그리고 B급 상권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B급 상권이래요. 이것도 비싸죠. 그리고 C급 상권이 100만 원, 200만 원 C급 상권이래요. 그 웬만하면 다 C급 상권인 거예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C급 상권에 마켓을 20개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에요. 장사가 안 돼도. 근데 온라인에서 그럴 필요가 없죠.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죠. 두 번째, 확장성이 내가 꿈이 크다. 나는 글로벌하게 하고 싶다. 글로벌하게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알리테무 해가지고 알리도 입점 가능한 거 아세요? 입점 서류를 넣었어요. 오케이는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알리가 입점할 때 무료였다가 지금 500만 원 달라고 약간 제조사에서 약간 진입장을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톱 우선은 잠깐. 네. 그리고 소피파이 입점했어요. 오케이 나오더라고요. 소피파이 싱가포르 법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입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국내 200개 마켓, 오픈마켓, 종합몰, 폐쇄몰, 복지몰은 EGLP이라는 사이트 활용하시면 2,000여 개가 넘어요. 네, 복지몰 있죠. 공무원 복지몰, 의료 복지몰. 그런 것처럼 확장성을 띠면은 입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락인 효과 때문에. 네. 미쳤다고 왜 일려 들어가서 소피파이 왜 들어가고 최근에 들어간 마켓이 최근에 카카오 쇼핑 왜 들어가요? 올레이즈 왜 들어가고 멸치 쇼핑 토스 왜 들어가요? 주문이 들어오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SEO라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차근차근히 할 때. 쇼핑몰은 처음에 매일 현금흐름이 들어온다는 게 장점인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커져버려요. 어떤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기부여를 확 시켜드릴게요.
제가 그 최성진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폴체 대표. 차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를 좀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가 로망이었어요. 막 페라리, 포르쉐 그런 차가. 홍 대표님도 차 좋아하죠. 포르쉐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런 차가 로망이었는데 길가에 람보르기니 주황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황색 차가 이제 딱 근데 차주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용기 있게.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차 본 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홀세일을 샀네요. 근데 그 차가 한 대만 본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포르쉐, 그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5대. 건강기능식품 홀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년 동안 제 SNS 기록 보면 다 나와요. 막 쫓아보내고 한국에 올 때마다 나왔는데 한국에 올 때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의 미학이라고. 근데 사고가 나서 말을 얼굴보여요. 그전에는 되게 거만한 타입이고 날 똑부러지기 잘하고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팔도 이렇게 하면서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말도 어벌벌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타입으로 나가긴 했는데 책을 성공의 미학이라고 전자책 2권 쓰면서 이런 책 인플라인 쓰면서 한국에 있을 때 강의를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거예요. 그 매니저가 캐나다 매니저, 5년차 매니저가 이런 자료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구입한 리스트래요. 자동차. 근데 이거를 그냥 요술lum프 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나이 먹어서 이게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차가 이렇게 구매했다는 게 현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현금을 어디서 나왔냐? 건강기능식품 홀세일즈. 중요한 거는 이걸 요술램프 진처럼 원하시는 게 다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홍 대표님도 여행 좋아하시죠? 네. 네, 저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여기 뭐 가고 싶은 뭐 브라질, 상파울로, 뭐 여러 가지 브라질, 상파울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로스램프 진처럼 꾸밀 수 있는 경제적인 현금 흐름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매니저가 쇼핑몰을 80개를 관리하는 거 보고 SNS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공대생의 특성상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뭐 SNS 보면은 한국에 여기 최성진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 두 분이 왔었어요. 연주 상위. 이 직원이 5년차 직원이라고 캐나다에 영주권 받아서 80개 엑셀로 관리하는 걸 딱 보고 나서 인사이트 딱 얻었어요.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볼게요. 페이스북에 쪽지로 왔다 갔다 한 14년 전부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때 페이스북에 자료에서 SMS 여기 한번 볼게요. 2020년 한 4년 전 정도에 나 일천에서 1억 원으로 가는 길목인데 나도 강의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한 달 매출이 아니야.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인데 1억으로 가는 길목이다. 뭐 과대적으로 얘기하네. 근데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번다는 건 그때 당시 14년부터 알았었어요. 왜 람보르기니 그런 거잘 모르다니까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 방법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쇼핑몰 80개를 보고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진지하게 물어봤어. 하루에 얼마까지 매출 찍으면 7천까지 찍어요. 7천만 원 하루에. 한 달에 7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거의 핵심 요지는 첫 번째는 저희는 쇼핑몰 개수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80개. 카피를 똑같이 했어요. 거기서 잘 나가는 제품들을 OEM 하는 거예요. 사입하면. 이따가 유통보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처음에 쇼핑몰은 최상준 대표가 한국에 있을 때 본인들 매출 나오는 거 캡처해줘 좀 했는데 이게 쿠팡 매출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11번가예요. 11번가 매출. 그냥 매일매일 돈 들어온다는 걸 좀 캡처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매출 이게 좀 숫자가 좀 희미하죠. 근데 150만원, 300만원, 220만원, 63만원, 240만원이에요. 근데 초보셀러가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처음에 마켓에서 150만원에 15만원 나올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하나. 근데 아까 지금 마켓을 넓혀간다. 이 스마트 스토어에 15만원 들어오고, 쿠팡에서 2만원 들어오고, 지마켓에서 옥션에서 30만원, 40만원 들어오고, 롯데온에서 60만원 들어오고,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후보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SEO라는 걸 마신단 말이에요. SEO가 뭐냐면은, 제가 역량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물건들을 계속 진열하는 게 첫 번째 습관 강화예요. 보이는데. 역량 강화 SEO는 뭐냐면은, 아까 보시면은, 이거예요.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블로그 그 블로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이 중요하죠. 블로그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댓글은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시태그도 되게 중요해요. 해시태그도 사이트들이 있어요. 셀러마스터 참고하셔도 되고 포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SEO라는 유형이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주는 거다. 네,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키워드가 99%가 다 돈이라는 건 되지 않아요? 그죠? 돈이 약속과 좀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올라가겠죠. 저희 보이지 않는 세금이 크다는 거 아시죠? 가끔세라고. 세무사들이 33가지 세금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살 때마다 세금도 있잖아요. 네, 가끔세.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돈도 찍어내잖아요. M2라고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M2.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찍어내요. 경기는 안 좋은데. 그래서 돈을 좀 안 풀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실 때 차 가지고 오신 분, 네, 지하철 타고 오신 분, 네, 그 중에 하나 놓칠 거예요. 지하철은 도시철도관리공단, 공기업. 차는 톨게이트, 공기업. 도로관리공단, 공기업. 저희 쓸 수밖에 없는 모든 건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죠. 수도공과금, 전기공과금, 도시공과금. 모든 기득권은 다 공기업 공사. 그리고 대기업들. 유통 3사가 힘들어졌던 거 아시죠? 롯데, 신세계, 현대. 왜? 모든 거래가 다 모바일로 이루어져서. 50% 이상이 모바일 디지털화가.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업주를 일하고, 사업주들은 기업주를 일하고, 기업주는 주주를 일하고, 지하영업자는 건물주 일한다. 그리고 그 외에 지주의 나라가 있다. 주인 주자의 나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소득 버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인구의 20%밖에 안 된대요. 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400만이잖아요. 그죠? 여기 돈을 버는 게 2,500만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경제활동. 자영업자가 880만이었어요. 자영업 하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 네, 해보셨어요? 네, 자영업 해보셨죠? 네, 자영업 해보셨어요? 네, 해보시는 게 나아요. 왜? 전력 추구하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월화수목 금금금. 월세 낸다고. 네,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분들. 근데 550만이 660만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200만이 올해. 네. 자영업이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이 따지고 내게 아니거든요. 월세는 없어지는 돈, 보증금은 건물주한테 잠깐 맡겼다가 인플레이션 손해보고 다시 돌려받는 돈, 인테리어 그냥 날리는 돈. 그죠? 95% 자영업자 퇴출, 클릭, 뉴스, 어음, 부도, 자살. 네, 그런 뉴스가 나와. 부정적인 뉴스가. 왜? 내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200만. 아까 온라인에 얘기 들은 거예요. 온라인이 시스템 소득이다.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땅 따먹게 하자. 아까 제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매일 시간 투자하실 거다. 저녁마다 1시간, 2시간씩. 왜 인생을 잘하면 바꿔줄 수 있으니까.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 소득은 근로소득을 무조건 다 집어삼켜버려요. 건물주 소득이랑 똑같아요. 네. 아마 뭘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땅 따먹기가 거기서 온라인에서 건물 지어서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일세 받자. 그죠? 매일 돈 들어오잖아요. 그런 컨셉이면 괜찮죠. 시간 투자할 만하죠.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계속. 그러면은 저희는 수요자가 계속 커지는 시장에 들어가요. 첫 번째 제가 원칙 기억나시죠? 시장은 항상 흥망성쇠가 있다. 언젠가는 망한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볼게요. 수요자가 2016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전체 시장이 1000조예요. 오토라고 표현하거든요.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배송. 그 당시에는 온라인 시장이 51조밖에 안 됐었어요. 51조. 그 이후부터 코로나 때 그게 앞당겨졌고, 지금 현재 몇 조냐? 270조. 이것도 옮겨야 돼. 300조가 넘어가요. 지금은. 전체가 1000조고, 700조를 겨대, 신세계, 롯데, 현대에서 나눠먹게 했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동산사가. 롯데 기업 흔들리죠. 근데 300조. 300조 나누기 이커머스 하신 분이 몇 만이냐? 50만이에요. 50만 나누기 300조. 그러면은 1인당 연 4억 5억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하면은. 근데 연 4억 5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 쿠팡 11번과 지마켓 옵션 DB를 다 가지고 있어요. 크롤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하루 만에 크롤링이 돼요. 개인적으로 문제 없어요. 오픈된 정보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상품열이 2열이 상품열인데 한두 개의 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쭉 볼게요. 연계인 분들도 많고, 그죠? 상품열이 2열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오프라인을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편의점 사장님 말씀드렸죠. 편의점 사장님이 돈 들어가는 게 1, 2억이죠. 월세도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겠죠. 그럼 사람은 뭐가 생기죠? 본전심리. 네, 1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벌려고 월세 100만 원 메꾸려고 되게 열심히 하겠죠. 물건들 당연히 진열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판매자 세탁, 쿠팡 판매자 세탁. 첫 번째 원칙은 1만 개 당연히 올리고 시작한다. 스마트폰 1만 개밖에 못 올려요. 쿠팡 1만 개밖에 못 올려요. 왜 1만 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신사임당 시절 아시죠? 신사임당 시절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상품 제한값이 없었어요. 상품 올리는 때. 간판 1개인 사람이랑 1만 개인 사람이랑 어디가 판매가 유리하죠? 1만 개인 사람이 유리하죠. 네. 첫 번째 원칙. 그 1만 개 올리고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1만 개 올리면 5개, 6개 상품이 베스트 상품이라고 잘 나가는 상품이 생겨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 10%밖에 안 돼요. 5만 나누기 300조면 연 40억이에요. 이것도 4, 5, 5억 만져주지 않는데 40억부터 안 만져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1만 개 당연히 올린다? 그러면은 5개, 6개 베스트 상품이 잘 나가기 시작하자. 실제로 이거 좀 보여주면은 좀 잠깐만 보여줄게요. 잠깐만. 보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상품 판매 거거든요. 네, 볼게요. 중복된 이름들이 많이 겹치죠. 볼게요. 네, 영상으로 찍는데 괜찮겠지? 네. 중복된 상품이 겹치죠. 팔리는 상품이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10,000개 올렸을 때 그 다음부터 팔리는 상품이 계속 팔린다. 개인정보가 이제 통관번호랑 핸드폰 번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팔리는 부분이 팔리는데 1만 개 올렸을 때. 네. 근데 결국은 이 유통구조에 알아셔야 돼요. 유통구조를 알면은 왜 제가 아까 전에 OEM 그런 걸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크게 유통구조는 온라인 유통구조, 오프라인 유통구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유통을 한다고 치면은 보통 1차 바이어랑 친해져야 되고 뭐 롯데 신세계 바이어 구매처 그리고 정산 주기가 되게 늦었어요. 물건들 제조해야 되고 40일 정산 주기 엄청 늦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상만 오프라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세한 소상공인도 온라인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또 커지는 시장이고. 근데 대표적으로 위탁 판매라는 게 있고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행 수입, 뭐 사입, OEM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그 이영 땡 사장님 그분이 OEM 그거 하죠. 어떻게 보면 동물야구는 포식 시장이 포식. 나 투자해서 많이 가져갈래. 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갈래. 이 시장이거든요. 근데 초보셀러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위탁 판매는 보통 신사임당 시절에 먹혔어요. 상품을 많이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근데 위탁 판매 업체들만 40개가 넘어요. 업체들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쉽게 상품을 가져와서 소싱해서 물건들을 진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상품 10,000개 정도 치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상품 열도 많으니까. 근데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진이 5%, 10%밖에 안 돼요. 마진이 큰 게 10%, 웬만한 거 5%. 여기 허점이 존재하죠. 어떤 거냐면은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려면은 저희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이 돼야 돼요. 2-3시간 가지고 부업으로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8시간 일해서 얼마에 가져가냐? 150만 원, 많아봐야 200만 원. 부가치 3명 남는 게 없죠.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죠. 커피숍 사장님, 그 창업 절대 하지 말라는 시장이거든요. 저가 커피, 컴포스 같은 거. 보통 1억 5천, 2억이 들어가서 임대료 100만 원, 200만 원. 거기 16% 정도 순이익이거든요. 300만 원 벌려면은 60잔을 하루에 팔아야 돼. 매출 3천만 원 찍어야 되고. 하루에 60잔. 네. 근데 이거 16%도 되게 적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5%, 16%는 아마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할 게 아니죠. 그나마 구매 대행으로 넘어와요. 구매 대행 30% 마진. 근데 여기 리스크한 게 있습니다. 원래 모든 제조는 중국에서 했었어요. 한국에 IT도 앞서갔어요. 한국이 제가 보니까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에 비교했을 때 반도체 분야 빼고 전기 분야만 빼고 한국 기술 다 앞서버렸어요. 제조를. 네. 이 의류 같은 거 다 중국산이에요. 따지면 그 크리스찬 디올 원가가 얼마인지 8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30%에 대한 부분이 뭐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구매 대행이 많습니다. 근데 30% 이상이 많은데 단점이 존재하네. 배송 기간, 배송 시간. 네. 결국은 사입이나 OEM 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뺏겨버려요. 로켓 배송해버리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만 개 제품 몰렸을 때 5개, 6개 상품들이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지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이 상품들이 내 아이템을 뺏겨버려요. 병행수인 사입. 근데 여기는 자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제를 달았죠. 이거를 뭐 장점들만 섞으셔도 돼요. 위탁 구매 대행. 네. 저는 이게 섞어버려요 그냥. 네, 상품 개수 많이 하려고. 네. 근데 구매 대행이 많이 괜찮으니까 여기 집중하죠. 거의 건강에 집중 위주로. 네, 상품을 쭉 많이 하잖아요. 80개 하잖아요. 여기서 잘 나가는 걸 OEM 할 필요가 있어요. 사입 판매는. 왜 그러냐면 그게 40억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잘 나가는 시장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들이 잘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자본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보통 볼게요. 보통 저희가 소비 심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소비 심리. 어떤 심리냐? 저희는 보통 소모품들은 싼 걸 사요. 다이소, 알리테고, 의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들한테 한번 볼게요. 테헤란에 강남 테헤란에 비싼 땅덩어리에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담동 그런 데는 브랜드, 루이비통, 샤넬, 구찌, 크리스찬 디오가 뭔가 8만 원에 300만 원에 사요. 나 부자라고 이게 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브랜드. 두 번째 화장품,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거. 롯데백화점 1층에 화장품. 원가, 소비자가가 20만원, 30만원? 그 원가 2만원밖에 안 돼요. 네. 건강기능식품, 펄치 대표 있죠. 최상민 대표가 메이드 인 캐나다 오메가3 그거 지금 3, 4만원에 하는데 13년에 얼마 팔았는데 19만 9천에 팔았어요. 그거 원가냐? 메이드 인 캐나다인데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2,000원, 3,000원 가져와요. 네. 7,000원에 가서 백화점에 70만원 유통한 적도 있대요. 완전 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자제품. 왜 남자들 아반떼 끌고 다니고 있을 수 있는데 왜 돈 벌면 벤츠 살려고 하고 포르쉐 살려고 하고 전기차 살려고 하죠? 네, 전자제품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재래시장,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재래시장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로는 힘들어지니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랑 건기시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중장기로 중국 구매 대행이 대체되기 상품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을 찾아야 되거든요. 알리템은 대체 가능하다. 다이소 대체 가능하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중국산 싸다고 건강에 드시면 오메가3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네, 먹는 거 장난치 많이 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주 필요했다. 두 번째 시간에 오 대표님 구조에 대한 더 부분, 세 번 해드릴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 볼게요. 제가 건강기능식품 하면서 중국 구매 대행 비교해봤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 한 달 열심히 해도 첫 달에 20만원, 30만원 해요. 순이익. 근데 건기식은 첫 달에 열심히 하면 200만원, 300만원 벌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좀 테스트 해봤어요. 와이프 옆에 도와주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보니까 공급자가 작아서 그래요. 저희가 우리나라 주인주자의 나라, 사회사자의 나라라고 해요.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회계사,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셀러사라고 하고 싶어요. 셀러사. 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가능하다. 전 인구의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권층이라는 회사. 왜 특권층을 표현하냐면은 공부 엄청 잘해야 돼요. 반응 맨날 1등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이라는 레지던트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실제로 매년 대학병원에서 5,400명이 라이센스 받는데 요즘에 정부랑 마찰이 있죠. 2,000명 의대 정원 한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1년에 1,000군데씩 병원이 문 닫는데요. 병원장님들이. 하루에 3-4번씩 지방병원. 대학병원에 가지 지방병원 안 가서.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닥터로 돌아온대. 특권층 인사도 그럴지언정 저희 자영업은요. 네. 건강기능식품 실제로 5만밖에 되지 않아요. 5만 전인구 1%밖에 되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허용. 그죠? 저처럼 매일 저녁마다 상품 올린다? 그럼 매일 팔려나가는 거야. 마켓 올린다.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5년, 20년 전부터 창업 분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 부자들도 많이 알아요. 천億부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사람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배울 게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왜 가난해졌는지, 왜 이 사람은 부자가 됐는지. 근데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자들의 공통점이 딱 이거더라고요. 어떤 거냐?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강사는 절대 부자 안 돼요. 제가 김창욱 강사나 김미경 강사처럼 되는 거 아니면 그래도 이쪽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왜 상품이 저밖에 없으니까. 네, 프로덕트.
직장인들 돈 못 벌잖아요. 이정용 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본인의 모범 상품만 쓰니까. 근데 유통 채널, 요번에 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네네. 네, 오징어 게임 2 보면 이정재 씨가 첫 번째 영상에 220억 건물을 샀대요. 이게 세 번째가 네 번째 청담동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편당 18억 받고. 왜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하게 유통되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은 플랫폼이고. 아까 제가 이커머스 글로벌한 거 말씀드렸죠. 내 노력에 따라 글로벌하게 인정 가능하다고. 그리고 마진에 대한. 근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온라인 이커머스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자본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내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저희 자본주의 나라는 사람도 상품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상품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낮에만 활동하잖아요. 영리를 낮에. 근데 이커머스는 잠자고 일어나는데 얘가 막 활동을 하네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대신 2만 개, 3만 개, 4만 개, 5만 개의 상품들이 있네요. 제가 1년 동안 상품을 유통한 개수가 보니까 10만 개가 넘어요. 1년 동안. 그래서 10만 개 넘죠. 네, 저 대신 잠자고 일어나는데 10만 개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네요. 글로벌 마켓에서. 아직 글로벌은 못 들어갔지만, 네, 그런 식으로. P 곱하기 Q 곱하기 M. 이거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의사분들, 예를 들어 특권층이 한때 전문직이고, 의사분들 뭐 이게 여유있게 살죠? 근데 엄청난 부자는 힘들어요. 이거는 페이다 표니까. 병원 차리고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마케팅 힘들잖아요. 근데 병원, 재단, 의사장들은 재벌이에요. 왜 의사들 1000명, 2000명 데리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1000명, 200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의사들 1000명, 2000명이 낫겠죠. 네. 강사인 저는 절대 부자가 못 되는데 이커머스는 부자를 잘 대신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10만 개의 의사들이 상품이 있으니까. 약간 이해되시죠? 유통 채널도 내 노력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쇼핑몰 쉽습니다. 시장이 반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원하거든요. 왜? 와이프랑 노후에 놀면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쇼핑몰하고 유튜브하고 건물 임대사업하고 딱 해가지고 내가 노동이 들어가는 소득은 나이가 분명히 65세 이후에는 끊겨버려요. 그죠?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자산 20억이 뭐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은 자산 20억이 내가 뚝딱 하는 순간 만들어진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산 20억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경기식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진이 제 와이프예요. 한 지금 4, 500 정도 경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에 자산 20억 모았죠. 네.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늘어나겠죠. 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도움 되셨나요? 네,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